부동산 윤 소장입니다. 오늘이 12월 28일이에요. 28일 맞네요. 토요일 아침이고, 제가 좀 일찍 저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저번에 12월 그 1회차 첫 회분 그때 말씀드린 상황인데, 오늘 한 해 동안 국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에 대해서 제 짧은 소견을 개인적인 소견을 그 필드에서 느끼는 소견을 말씀드릴까 해요. 물론 이제 첫 번째는 검단 신도시를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제가 채널이 여기 검단 윤 소장만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 채널이 그 수원역 윤 소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 수원역 그 프로지오 자이 그 재생사업 이 분양권 그 매매를 하다가 제가 8월 달에 이제 검단 신도시에 넘어왔고 뭐 그전에는 뭐 시흥에 이제 장현지구, 은계지구 하다가 넘어간 거고. 2019년 올 한 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건방진 얘기인데, 그래도 제가 블로그를 뭐 한 4, 5년 운영을 했었고, 블로그를 하려면, 여러 지역에서 대표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거를 제가 봐요. 그거 보고 신문이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그런 부동산 소식들, 정보들을 제가 다 봐요. 그 요즘에는 좋은 게, 그 포털에 들어가면 제 마이 구독에 그런 소식들이 아침서부터 다 오죠. 그런 거는 보면서 체크하고 또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눌러주고 그런 서로 블로거들 간의 그 상호 품앗이죠. 그런 활동을 하는데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한 점심 먹기 전까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한 4, 5년간 계속돼 왔단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약간의 정보는 제가 굴러가는 부동산 시장이 굴러가는 거를 필드에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계약서를 쓰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지식도 같이 제가 공부를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가고 박사학위 받을 만큼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좀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이런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흘러왔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조정이 될 수도 있을 법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선은 올해 한 해는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전매제한 3년으로 묶였단 말이죠. 그리고 민간개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거는 뭐 1년 아니면 6개월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데 그러고 전매 제한이 늘어났고 서울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해가지고 거주기간이 생겼단 말이죠. 그게 이제 조금 임팩트가 있는 규제책이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거주기간이 생겼고 그 규제책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조정지역 변동이라든지 파리 대책 때 조정지역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2, 16 규제책 때는 이제 양도세, 보유세를 늘려가지고 서울 쪽에 과열된 거를 이제 규제책으로 해가지고 나왔죠. 그러면서 풍선 효과 때문에
서울이 규제가 돼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수도권 쪽으로 자금들이 수요들이 많이 몰렸고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지방의 대구나 부산, 광주, 대전 인데도 자금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얼뜻 보면은 지금 현 현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10년 전에 10년 전이라고 하면 뭐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11년, 12년 때 그 규제를 하면서 생겼던 일시적인 현상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강남 규제를 하니까 강북에 있는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수도권의 집값들이 그때 한번 올랐고 그랬고 하여튼 규제책은 그렇게 나와서 규제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과열됐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서울이 과열됐다는 신호 같아요. 옛날 11년도 12년도 때 타워팰리스가 한 20억 이상씩 가다가 규제가 하고 이랬을 때 강북으로 이제 규제책이 심하니까 빠졌단 말, 한 5억 정도가 빠졌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신규 아파트 공급되는 아파트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구주택이나 이런 쪽에는 별로 그렇게 쏠리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일반 주택, 빌라는 한 몇 년 동안 빌라 하는 애들이 또 갭 투자하는 애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뭐 업계 앞서 쓰고 요즘에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빌라는 접근하기 힘들고 저희 사무실 앞에도 원룸이 있는데 업계약서 써갖고 분양을 해놓고 임대까지 맞춰줬는데 들어올 때는 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들어왔는데 사서 보니까 10만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6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시세는 5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가지. 주인은 안 올라가고 그런 약간의 투자 아닌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유행이 지났고 수도권의 토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느낌이 제주도나 수도권의 토지가 뭐 과열됐다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작년 18년도 초반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어. 제주도에 뭐 맨날 분양 소식, 뭐 레지던스니 뭐 이런 거. 제주도 땅값이 많이 뛰니까 과열되겠죠. 항상 부동산은 거품이 생깁니다. 팔로워들이 있거든. 요즘엔 팔로워들이 대규모로 돼 있어요. 어디 카페나 이런데 뭐 부동산 뭐 투자 포럼이니 이런 애들 그룹이니 이런 애들 뭐 사실은 신문이나 은행에서 나오는 소식지는 제가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건설 회사의 자금을 갖고 움직이는 애들이거든. 걔네들은 건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쓰는 기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 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전국 우리나라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뭐 제가 공부할 때는 뭐 그게 75%까지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조금 저기 하면은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하도 해서 약발이 안 먹히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은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세금은 또 많이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이때쯤엔 조금 우리 상투가 온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2년 전에 18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거꾸로 지금 금리가 오른다 그랬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금리가 오른다 그랬다가 거꾸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에 다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이런 데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이 막 너무 과열되고 뜨거운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단 말이죠. 하여튼 현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매스를 갖다 대는 거죠. 그게 신호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신호다. 다만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했다가 핀셋 규제를 한다 그러는데 핀셋 규제를 해놓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벌써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12월 들어서는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수원에 지금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곡반정동에 제가 수원에서 이제 뭐 살기도 했고 수원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수원에 있었고 푸르지오 화서역 푸르지오하고 고등동 푸르지오 자이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었으니까 수원에 관심이 많아요. 손님들도 그쪽 동탄 수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푸르지오 자이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가자마자 4억 84 기준층이 4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뭐 한 1억 이상씩 초반 피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2억을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4억에 분양을 했는데 2억이 넘어가면 6억 5천이란 말이죠. 6억 5천이면은 뭐 수도권에서는 뭐 준수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번 12월 초에 분양한 그 쿠롱 그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그 수원의 그 터미널 앞에 가면은 그 옛날 공군 관사 주변으로 해갖고 그 있던 땅들을 그 아이파크 브랜드로 시공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도시 개발을. 그 옆하고 그 망포역 쪽으로 가면은 이제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했는데 입주 한 이제 2년 차 됐을 거예요. 그게 지금 한 거의 8억에 가깝게 거래가 돼요. 기준층 84 기준으로. 8억은 안 되는데 8억 가까이 거래가 되고 그 옆에 이제 1년 된 그 캐슬 아이파크 캐슬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파크 롯데 캐슬이 2개 단지가 있는데 한 5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7억 가까이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딱 답이 나오잖아요. 코오롱은 6억 5천이나 6억 정도 되겠지. 근데 코오롱이 분양가가 5억이에요. 5억인데 뭐 분양가가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들 거래가를 보면 그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수원 전체로 보면 A, B, C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근데 초반서부터 뭐 1억이 넘게 거래가 됐어요. 지금은 뭐 개수가 몇 개 없어갖고 지금 시장이 수원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언제 들어가느냐, 타이밍을 잡고. 초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타이밍 계속 올라가니까 입주 기간 동안에 좀 물건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때 들어가느냐. 제가 손님들 초반에 못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워낙 뜨거우니까 과열돼 있고, 그때 입주 기간에 보고 포기해라. 또 다른 거 있다. 항상 다른 거 있으니까. 내가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꼭 거주를 해야 되겠다는 그분들이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고 이런 저기라면 다른 아파트 있단 말이에요. 투자는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번에 8달 6구역이지. 6구역이 매교역에서 그 수원역 쪽으로 여기가 있는데 뒤에 보면 제가 지금 수원 그 개발 계획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보여드리겠지만 어제 그 영식으로 그 뭐라 그러나 합격자 발표를 했다 그래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보니까 84 기준층 거기는 다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비행기 소리 엄청 심해요. 내가 녹음한 것까지 다 갖고 있었어. 저 구릉동에 있을 때.
뭐 심하고 안 심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89년도부터 거의 결혼하기 전까지 고등동에 살았기 때문에 2000까지 살았기 때문에 수원 비행장이 세류역 건너편에 바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들이 거기는 15층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비행 금지 구역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곡반정도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15층까지밖에 못 올라가. 15층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동과 동 사이가 되게 가깝다는 얘기예요. 답답해져.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검단신도시처럼 뭐 25층, 29층, 3종 이렇게 되면 동과 동 사이가 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6, 70m가 나와요. 그 개방성이 좀 있죠. 그 환기나 그 여름 같은 때 더울 때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고 좁으면은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하고 그런 면은 있죠. 하여튼 8달 6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과열이 많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좀 많이 몰렸고 8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호가 자체가 뭐 1억 8천 피만 74는 뭐 1억 5천 뭐 5구는 한 1억 이상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세밀하게 양도세 부분하고 뭐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원에 그동안 공급량이 없어서 화서 프루지오 이후에 그 광교 신도시 이후에 사실상 공급이 없다가 갑자기 작년서부터 화서 프루지오 작년 말에 또 고등동 프루지오 자이 이렇게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좀 과열되어 있는 느낌이 많아요. 강남 이상으로 과열되어 있어요. 1억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 가격으로 받고 싶은 사람 뭐 1억 넘게 받고 싶으니까 하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거래하는데도 우선은 다운 문제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느냐가 문제를 될 수도 있고 부동산들은 안 쓰려고 그러겠지. 거래하기가 무거우니까. 그 이상은 훅적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8달 6구역에 84는 500만원 빠지는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을 붙이면 7억 5천이라는 가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7억 5천이면은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가 있느냐. 그 수원에서 화서 프루지오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7억 5천 정도면은 지금 망포역에 있는 힐스테이트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양권이 이상하게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이 분양권 가격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주변에 갈 수 있는 데를 확인해보고 특히 이게 이제 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게 아니고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앞으로 공급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옆에 8구역 같은 경우 수원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매구역 바로 옆인데 8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한 5천 세대 이상. 그 위에 10구역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또 그 한 블록씩 밑에는 또 6구역 있단 말이에요. 다 도합 합하면 한 2,000세대, 조그만 택지개발 규모 정도 되는 응계지구가 13,000세대였거든. 그 정도 되는 아파트만 짓는단 말이에요. 공원? 공원 없어요. 재개발의 공원이 어디 있어? 학교 없어요. 그냥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나? 그냥 아파트만 있어요. 부도심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이 분양가는 그 아파트 프리미엄에는 항상 부동산에는 거품이라는 게 껴요. 왜?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계산을 하는 방법이 틀려요. 우리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하는 거하고 주변을 다 둘러보세요. 광교가 10억이 넘어갔어요. 왕포가 8억, 여기도 7억 5천. 그러면 7억 5천, 1억 5천 들여갖고 7억 5천
수익원에 입주를 할 사람이 과연 할까? 물론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가. 1억 5천이라 그러면 이게 벌써 출발서부터 어깨에 와 있는 거예요. 투자의 원칙.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어깨에 와 있는데 내가 이걸 사서 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2년 15층이니까 한 2년 2개월 있으면 입주한단 말이에요. 공급도 많고 중간에 옆에서 툭툭 택지개발지구 당수지구 터져 위에 성대 위에 그 농어촌 공사 땅 거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아니지만 그거 출발에 또 밑에 휴행지구 출발에 입주하기 전에 공급이 확 늘어나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물론 가격의 영향은 안 받을 거예요. 가격은 내가 보기에는 입주할 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팔리냐 안 팔리냐. 누군가는 안고 가야 되지. 대부분 누가 안고 가? 팔로워들이 안고 가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투자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조금씩 해서라도 다 빠지죠. 상황을 봐서. 팔로워들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분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 좋다 그러지 나쁘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 그럼 어떻게 나중에 등기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과열이냐면 제가 수원에 있을 때도 웬만하면은 서울 쪽으로 가지 밑으로 가지 마세요. 근데 이제 서울 쪽으로 못 가잖아요. 사실상 다 매스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택도 뛴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밑에 오산에 세교지구가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세교 2지구가 동탄은 이제 거의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공급이 없어요. 다. 그 광명시에 있던 사람들이 광명에 5층짜리 그 재개발 그 아파트들이 재개발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많이 했어요. 광명역에 그거 하니까 보통 피만 4, 5억씩 갔잖아. 그 현상들이 수원 광교하고 동탄 때문에 수원에도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빠져나올 거냐? 제가 보기에는 비싸게 사서 내가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입주를 하든지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요. 오르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다른 데는 더 올라야 돼. 그보다 입지가 좋은 데들, 뭐 화푸나 망포나 또 광교나 이런 데 더 많이 올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광교는 15억 가야 되고 한 8억이 간다 그러면 8달지구가 그러면 망포는 10억 가야 되지. 화푸도 한 15억 가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때 그 정도 딱 돼가 되면 이제 조정이 되겠죠.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하여튼 좀 요즘 부동산 분양권 시장이 수도권에는 굉장히 좀 과열됐어요. 너무 과열된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다 해서 손님들한테 좀 나중을 보자. 나중에도 안 좋을 것 같아 느낌이요. 어느 정도 뭐 올라야지. 뭐 1억 이상 갚버리면 2억 가까이 갚버리면 답이 없어요. 2억 계약금 확장 계약금 해서 한 6천만 원 들어가고 그거 들어가면 초기 투자 비용에 뭐 1억 8천이라고 치면 뭐 한 2억 4천 들어가는데 2억 4천에 갖고 과연 1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내가 2억 4천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데를 그러면 쳐다보면 차라리 1억이 더 올 수 있는 데는 여지가 있는 데는 차라리 그렇다면은 그 근처에 있는 오히려 평택도 괜찮고 빨리 들어가. 평택도 뭐 거의 1억 가까이 간다 그러던데. 지제역 같은 경우 포스코 조금 뭐 저기 하면은 한 5천만 원 초반에 들어가는 계약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서 한 5천만 원 먹는 게 낫지. 그럼 100%잖아. 수익률이. 근데 2억 4천이라는 돈, 2억 4천이 되나? 그치. 2억 4천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1억을 더 벌기는 제가 봤을 때는 1억을 더 벌면 수익률 얼마야? 40%도 안 나. 30% 정도 나오겠네. 더군다나 큰 자본을 들여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면 투자라고 생각, 거의 다 투자예요. 제가 만나본 손님들은. 생각하면 한 템포 더 늦춰서 관망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뭐 어차피 입주도 못하는데 뭐 분양권 상태에서 팔아야 돼. 하여튼 그렇고 여기 검단 신도시는 1년 동안 뭐 저희가 여기 8월 달에 왔지만 뭐 아주 그냥 그 공포 그 자체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뭐 환희는 아니고 뭐 허리춤 밑에 왔다. 무릎이었는데 허리춤 밑에 정도 온 것 같아요. 다만 요번에 11월서부터 이제 모함미래도서부터 해가지고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 신안도 그렇고 저기 대광 그 대방도 그렇고요. 뭐 금성 예미지도 미계약분이 많이 나왔고 공급이 계속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 그 3년 전매 제한에 묶이다 보니까 뭐 등기를 해야 되고요. 또 대방 2 같은 경우는 뭐 등기 안 하고 대방 1하고 비슷하게 입주 때 그 전매를 입주 기간 동안 허용됐고 그 대신 뭐 입주가 6개월 더 미뤄진 거죠. 3년 이후로. 그래서 조금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미계약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검단 신도시는. 근데 공급량이 많아지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송도도 그랬고 동탄도 그랬고 공급량이 많아지면 근데 이제 기업들은 저기가 좋을 때 상황들이 좋을 때 빨리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물론 여기 이제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빨리빨리 계약해서 하나라도 갖고 싶고 이런 내가 나중에 입주하려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왕이면은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프리미엄에 대한 알러지들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없는 지금 공급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오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3년 전매 제한이 뭔지도 모르고 계약해놓고 저한테 팔아달라고 전화 오는 사람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푸르지오도 그랬어, 위에. 검단 푸르지오도, 나 수원에 있는데 막 사장님 팔아주세요. 그러고 막 전화 와요. 동호수 좋대. 새로 지은 건데 안 좋은 게 어디서 다 좋지. 3년 전매 제한이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 몰랐대. 그때는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3년 전매 제한인 게 택지개발지구에서 처음 생긴 거라 모르고 간 사람 대부분 엄청 많아요. 안 되죠. 입주 때 가야 돼. 복등기 해야 된단 말이야.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복등기 해야 될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가려야 돼요. 분양 공고를 자세히 보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저도 바빠가지고 막 했는데. 저도, 이게 19일까지 명의 변경을 했고 뭐 뒷단돌이 하고 하느라고 지금 거의 많이 바빴단 말이에요. 포스팅 하기도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시간도 없었고 하여튼 검단 신도시는 한 가지 더 계약을 뭐 한 군데다 2개 하신 분도 오시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1월 제가 어저께 포스팅을 했는데 제가 그 아파트 분양 소식을 블로그에다가 일주일이면 한 번씩 꼭 그 다음 주에 있는 그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있는 동양 8하군 부지가 그 1122세대예요. 어제 했으니까 내가 기억해. 엔카시설 밑에 그 중앙공원이 있고 또 인천 그 영어학교가 있고 그 앞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모델하우스가 오픈한단 말이죠.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하면
그거를 한번 노려봐라.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참 입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어마을에다가 주도로 옆에 있고, 그래서 입지가 되게 좋은데, 1122세대 동양 8학원, 8사로만 나오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학교도 있고, 공원 뒤에 있고, 뒤에 엔카 시설 있고, 건너편에 상업 근생부지 있고, 이주자 택지부지도 있고, 좋은데, 그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호반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뭐, 호반하고 금호하고 지금 유승한 애들은 1년 전매 기한 때문에 거래가 올해 활발하게 됐고, 호반은 제가 19일 기준으로 한 350개? 거래 신고가 됐고, 금호는 한 150개 조금 안 됐고, 유승은 100개 조금 안 됐고, 이러더라고요. 호반이 많이 됐죠. 호반이 거래 신고가 많이 됐어. 거래가 많이 됐어요. 호반이 1160 몇 세대인가 되는데, 350개 거래 신고가 됐다는 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통 금호 수준으로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봤는데, 그 2배 가까이 됐죠. 위에 프루지오는 뭐 3년 전매기하니까 등기해야 되고, 동양 8학원 1차는, 입주 때, 명의 변경할 수 있는 입주 기간 동안에, 우미린도 그렇고, 대방 완투도 그렇고, 금성 백주 연미지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검단신도시는, 전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보고 공부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있는 1월 3일 날인가 모델하우스 오픈이거든? 한번 오셔서, 이거 여기 검단신도시 모델하우스 유연사거리에 있는,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내년도 초반이면은 이제 호반이나 금호 앞에 있는 상업부지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펜스가 이제, 걷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많은, 달라요, 또. 다르기 때문에 느낌 자체도. 건물 골조는 거진 다 올라갈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2012년이 아니지. 2019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하여튼, 윤소를 썼습니다. 우리가 새로이 택지개발지구를 들어가면 항상 그러는데, 건강 이상 없이 잘 마친 것 같아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 부동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카페라든지 많이 가입이 돼 있어서 그런지 있는데, 잘 올 한 해 마무리 하시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머리를 좀 비우시고 1년 계획을 좀 세우시고 뭘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서 내년 2020년 벌써 밀레니엄 컴퓨터, 전 세계 컴퓨터가 다운된다면 난리가 났었는데 벌써 20년 지났네요. 저도 이렇게 결혼한 지 또 저도 20년이 되는데,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내년에 1월 달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검단신도시 와서 제가 수원역 윤소장이라는 채널도 있는데, 수원역 쪽에도 거래를 많이 했어요. 수원역 쪽에 점포주택들이나 원룸주택들 이런 거, 수원역 주변에. 지금은 토지니 뭐니 다 이런 거 유행이 지나가고,
지방의 수도권에서 토지에 대한 규제책들이 그 지자체별로 다 강화가 돼갖고 개발을 하기 힘들다. 오직 그 신규 아파트 분양권 시장만이 올 한해는 돈이 물렸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뵐게요.